매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다음 달에 한 번만 화요일 날도 월요일 날도 강의고 화요일 날도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화요일 날에는 보면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왔냐는 거를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뭐를 실수를 했는가 그다음에 윤석열이 정부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돼야지 부동산 가격이 잡히겠는가 이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7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근산군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 떨어져서 1,400까지 떨어졌죠. 1,000만 원이면 한 번밖에 안 떨어진 거죠. 그런데 보게끔 되면 보면 땅이 얼마? 120평이죠. 120평인데 1,4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지목이 대지인데 평당 11만 원 꼴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깡시골이라고 해도 집을 질 수 있고 대지가 아니고 전답도 15만 원은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게 감정 가격이 어쩐다? 너무 싸게 되지 않았냐 해서 한 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지는 건데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있죠? 최국진이라고 있죠. 자, 그런데 항공사진을 보십시오. 항공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낙찰받는 건 이거죠. 건물은 이겁니다. 건물이 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낙찰받으면 이 건물주인이 건물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예?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딱 이런 땅을 갖고 있고 이 집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 땅 주인이 뭐냐면 네가 우리 땅을 침범을 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비워달라고 어떤다? 내용 증명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다가 제 수강생이 아닌데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어떤다? 질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 땅인데 여기는 진입도로가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다가 물어본 땅은 진입도로가 이 집까지는 진입도로가 있고 집이 없으면 진입도로가 없는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집으로 진입도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살려야지 뒤에 있는 땅이 진입도로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 집으로 된다? 살려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변호사한테다가 의뢰를 해서 변호사가 뭘 하게끔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취득시효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져오게끔 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취득시효로 땅을 내놔라 소송을 해라. 근데 다만 변호사가 계약을 할 때 500을 주고 승소를 하면 500을 더 줍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소를 할 때 땅을 가져오는 것이 승소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취득시효로 주장을 해서 어떤 걸로 승소를 한 걸 보냐면 땅 주인과 협상을 해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감정가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법원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이긴 걸로 보겠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소송 자체는 뭘로 시작해라? 취득시효로 해서 땅을 내놔라. 소송을 그렇게 하라. 이게 했더니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변호사님이 소송을 했어요. 거꾸로 내용 증명만 왔는데 거꾸로 어때? 취득시에서 땅을 내놔라.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천주교 땅인데 천주교에 신부님이 계시죠. 신부님이 땅에 계셔요, 성당에 계셔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침범해 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내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용 증명 보내는 사람한테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시효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취득시효로 땅을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내용증명 보내갖고 멀쩡하게 있는 땅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 변호사한테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는 관리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니까 변호사가 이제 거꾸로 얘기했어. 그러지 마시고, 취득시효로 해서 뺏길 수 있으니까, 당신이 법원에다 답장을 써내라. 뭐라고? 이렇게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기 뭐하니까 건물이 있는 땅을 감정평가로서 측량을 해서 그 감정평가한 것만큼을 가격대로 우리가 팔겠다 하고 답변서를 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답변서를 못 쓰니까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해갖고 우리 변호사가 가서 써줬어. 그 재판소에 넣었어. 그랬더니 재판소에서 양쪽을 불러갖고 뭐야? 조정을 했어. 오케이. 우리는 취득시효를 내놓으라는 얘기고 걔네들은 뭐냐면 판결에서 건물을 걸 팔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대로 조정해서 측량해서 어떻게 한다? 감정권에서 팔아라. 이렇게 판결이 나가고 내가 다음 주에 제가 그 측량하는 데 가요. 측량하는 데 가는데 하라고 할 때 내가 보면 건폐로가 용적률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로 해서 도로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게끔 잘라서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땅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응대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한 것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법인데 그 법이 누구 편이야? 그 법이 다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법이 다 있는데 그 법이 누구 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는데도 판사님한테다가 이런 법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하면 판사님이 그 법대로 될 수 있느냐고 판결을 내주는 것이지 판사님이 연구해가지고 판결 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법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그걸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해서 특수경매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을 써먹고 이럴 때는 이런 법을 써먹으라고 근데 찝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낙찰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 있다는 걸 실전 사례를 통해서 된다 전달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았죠? 써먹어야 되죠? 2달 동안의 경매 강의 시간에 강의 아무나 해줘도 다 잊어먹는데 실전 사례로 설명을 해주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안 잊어먹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비슷한 것이 있을 때 뭐냐면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은 생긴 겁니다. 아 이건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 교수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열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경주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고 가등기도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주에 있는 땅이 1억 6천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80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오랫동안 저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추천을 하는데 경주에 있는 물건이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70% 정도로 떨어졌을 때 80%지 85%다 낙찰돼서 가지고. 근데 이건 얼마까지 떨어졌어? 49%까지 떨어졌는데 49%까지 떨어진 이유는 두 개인데 하나는 뭐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등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등기 보시겠는데 여기 보면
김임수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했죠. 그런데 얼마 있다 98년인데 2000년도면은 12년 있다가 방석규가 가등기를 했죠. 그랬는데 상속을 해서 본등기를 하기 전에 김임수가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상속자들이 상속을 했죠. 상속을 해놓고 가등기를 본등기로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해놓고 들어간다? 매매를 했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로 해서 매매 예약만 해놨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상속을 한 걸 다시 산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건자가 지금 샀죠. 그러니까 앞에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등기는 말소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보면 2000년도보다 보면 10년 이상이면 가등기 제척기간에 의해서도 말소가 시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제척기간에 의해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뭐 매매 예약을 봉등기를 했든지 아니면 저기 뭐 매매로 해서 상속을 한 거를 등기를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가등기 권자로 이름이 넘어갔기 때문에 낙찰자한테도 넘어오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김건식의 그 이순이가 있죠. 이순이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항력이 김금식의 이순이가 먹게끔 되면 전입일자가 하나는 12년이고 하나는 18년도죠. 12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그 다음에 18년이면 몇 년 전이죠? 4년 정도죠. 그런데 학정일자 받은 것도 없고 대항력 있는 저기 뭐 배당 요구한 것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학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전입자이지 세입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낙찰 받았죠. 낙찰 받은데 여기 김금식이 있고 이순이가 있죠. 가서 보면 살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인도명령을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 안 받아줍니다. 이거.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봤을 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명도 소송을 하는 거예요. 명도 소송을 하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낙찰 받았다. 너 어떻게 한다? 나가라. 하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상대편이 아니다. 나 언제부터 이렇게 계약을 해서 얼마의 계약금이 있기 때문에 나 계약금 반을 받는다는 걸 입증을 해서 재판대에 내면은 대항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 명도 소송에 의해서 응대를 못하면 바로 어떻게 한다? 응대 못하면 나가.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안 된다. 대신에 뭘 해야 된다?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해하셨죠? 19번째 물건은 10분 쉬었다는 게 맞죠? 네. 10분 쉬었다. 19번째 안양시 아파트가 9억 4천짜리 감정가격이 6억까지 떨어진 것이 있는데 이걸 보게끔 되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강제경매도 없고 임의경매라는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게끔 되면 누가 뭐 때문에 경매를 집어넣는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등기부 한번 등본을 띄려고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등기부 등본에 나온 인터넷 나온 겁니다. 등기명령의 과다 기부로 각구와 을구에 존재하는 말소사항을 포함한 전체 등기인이 수의 12, 100명을 초과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지정하여 데이터 양의 결론다를 얻다 5분 이상 소유가 될 수 있다는데 5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못 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뭔지 몰라도 이 등기부 등본이 복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의 원칙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를 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무엇을 사느냐예요. 무엇을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사냐. 아파트 사는 거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는 얘기는 임의 경매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주고 설정을 했다는 뜻이고, 강제 경매는 설정한 것이 없는데 돈 받을 게 있다 보니까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면은 1순위, 다시 말하면 근저당 설권자가 1순위나가 은행이나 이런 기관이 된다면 자기네들이 권리분석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권리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얼핏 보니까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말하면 돈을 빌려준 곳에서 왜 빌려줬냐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줍니다. 왜? 왜 답변을 해줍니까? 하는데 답변 안 해주면 가격이 떨어지면 지네들은 돈으로 회수를 못 하는 건데. 뭐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 몰라도 가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면 세입자가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전입자 없지 저기 세입자 전입자가 있는데 이거는 임차 보증금 없다는 걸 우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 근데 강제경매일 수가 있죠. 강제경매는 이판사판이다 보니까 10원이라도 건지자. 앞에 대항력이 있어. 뭐 9억짜리 아파트인데 8억을 물어준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떨어지더라도 나 500만 원도 받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강제경매인 경우에는 권리분석을 철두철미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한번 이거는 그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만 띄워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권리분석을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할 땐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법무사한테 가서 자세히 물어보게끔 되면은 권리분석을 해줄 거다 보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금이 6억이 없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기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이 이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여섯 분이 공동으로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서 1억씩 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 공동 약정서 쓰고 그 세금 내고 나머지 나눠갔다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지금 이게 이 대출을 안 해주는 거 이런 6억, 7억짜리 이걸 혼자서 다 들어간다는 거는 현재 상태로 보면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뭐 어린이집 아니에요? 예?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이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안양이면 여기 내 다음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 아니 1층이 어린이집으로 해갖고 지금 뭐게끔 되면은 1,500만 원에 지금 150만 원에 세일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 다시 말하면 아파트는 1층을 어린이집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를 전체로 주지 않고 월세를 많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여차하면은 뭐 경매한다 해도 세입자가 자기 돈 안 날리려고 이렇게 작게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물건입니다. 울산 동구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제인데 건물은 한성 SNI라는 법인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땅 주인은 개인이고 건물은 뭐야? 법인이죠. 네. 이런 경우에 무조건 법정이상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그 법인에다가 땅을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법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우리가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항상 그거예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하나 있을 땐 둘 다 건물과 땅 주인이 힘을 쓰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갈라지게끔 되면 건물도 땅 주인도 다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못 써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판다. 이게 원칙, 기본적인 보면 원칙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의 땅이 뭐냐면 83평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의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뭐 한성 S라는 것이 있죠.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기 땅이 이렇게 도로가 여기까지 돼 있죠. 여기 보면
요렇게 앞에 집이 있는데 앞에 집 말고 여기 골목 들어가는 옆에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풍력건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가 이렇게 있죠. 공장도 제가 보기에는 주택보다도 철골로 아주 잘 지어놨죠. 그런데 이 공장을 잘 지어놓은 이 건물 주인이 땅을 그냥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법적 인상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물건 중에 하나인데, 조금 보면 어디죠, 여기가? 위치가? 울산이죠? 멀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에 있어서 강의할 때, 부산의 공투에서 조사를 해서 이걸 입찰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이 특수경매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3시에 하고 실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동영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20만 원을 받고 있고 추천 물건을 해주는데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컨설팅 비용을 요구를 하는 것은 없고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뒤처리하는 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추천한 물건이 아니라도 본인들이 많이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고른 물건도 제가 권리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1년 동안을. 그럼 보면은 물론 1년 동안 하나도 낙찰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90%는 지금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평균 자산 50% 이상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낙찰을 받아요. 50%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받고도 뭐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낙찰을 받아갖고 뒤처리를 하는데 제가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뭐 돈을 뭐 따줘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물어보고 하는 거는 제가 그 특별하게 가끔 가다가 내가 해결 못하겠으니까 교수님 직접 좀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좀 그런 비용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신이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법무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재판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건 제가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얼마든지 낙찰을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4개월에 60만 원을 받고 있고 1년에 1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4개월에 120만 원을 추천했다가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아니 그냥 1년으로 120만 원 바꾸는 게 낫겠다는 것이 90% 이상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청주시 상당구에 토지 건물의 전체 매각인데 지분으로 15분의 2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물건번호 1번이 있고 2번인데 제가 물건번호 2번만 그렇게 하게끔 됐는데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19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강제경매죠. 3700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상속자들이 이렇게 많죠. 이 많은데 여기 보면 최용 복이 지분이 15분의 2가 경매로 나온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가 거주하고 있죠? 이무순이죠. 이무순이가 누구죠? 엄마죠. 그러면 대부분이 봤을 때 엄마가 여기서 살고 계신데 우리는 15분의 2 지분을 낙찰받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요구를 하면은 이무순이는 팔리면은 이사를 가야 되죠. 누구네 집에 가요? 정원이네 집가, 용숙이네 집가? 희대네 집가? 이게 60년생이네. 희대네 집. 이게 큰아들 같으네. 이게 큰딸 같고. 아들네 집에 가, 딸네 집에 가. 그럼 아들네 집 가면은 며느리가 환영해요. 그럼 딸네 집 가면은 사위가 환영해요. 대부분 이런 게 제가 10번 낙찰 받으면 9번은 저기 제일 큰 며느리가 돈 갖고 와서 우리 집을 사겠다 그래. 근데 예전에 한 번은
이렇게 상속자가 많지 않고 딱 한 사람이 상속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소송을 했더니 응대를 안 하다가 조정을 할 때 저기 뭐야 그때는 나와서 했는데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에 옮겨서 모실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사실 때까지만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저기 뭐야 요양원에 가시면 그 집 내가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돈이 없을 땐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때도 그냥 합의하고 말았거든요. 없는 사람을 가지고 쥐어짜봐야 나온 것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판결마다 이길 것 같아도 상대편이 워낙에 돈이 없다 그럴 때는 안 들어가요, 저는. 근데 여기는 보면 자식들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두 형제가 세 형제가 합쳐서라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된다? 거기에 살게끔 해주자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난 투자금이 작은데 좀 빨리빨리 회수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물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2, 3개월 안에 끝이 납니다.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보면은. 22번째입니다. 울산 아파트, 동구 아파트에서 여기 보면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4,9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뭐야? 별도 등기 있죠? 여기 별도 등기 있잖아요, 별도 등기. 네네. 아파트가 경매로 나올 때 별도 등기가 하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대지 매각 제외가 있어요. 자, 대지 매각 제외는 뭐죠? 대지 매각 제외. 대지 매각 제외는 대지권은 감정에 포함됐다 그러면 등기가 아직 안 넘었다는 얘기 대지 권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별도 등기 있죠? 별도 등기. 자, 별도 등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등기부 등본에 토지 지분에 대한 별도 등기입니다. 별도 등기 보면 888만 9,080분의 2,966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토지 지금 별도 등기 있다 그랬죠? 별도 등기가 2,966에 있는 거야? 888만 8,980에 있는 거야. 별도 등기가 있다는데 별도 등기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2966.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2966. 예? 어디에 있어요? 2966. 어디? 2966. 어디에 있냐고, 별도 등기가. 여기 감정평가사가 별도 등기 있다 그러는데 별도 등기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참, 2966이요. 이걸 가지고 아직도 언론 판단 못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뭐냐면 우리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하고 지정이 된 거야? 전체 중에서 있다는 거야. 전체 중에서 뭐 2966. 그러면 별도 등기가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 땅에 별도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땅이 어디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 등기는 내가 낙찰받는 아파트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이 별도 등기 무시해도 돼, 안 해야 돼? 난 참, 이렇게, 제가 좀 보면은 이 강의라는 것은 전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떤 시게끔 상대편에게 빨리 쉽게 전달해 주느냐가 강의력이에요. 제가 광운대학교에서 교수로 같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교수는 진짜 아는 게 많아. 나는 박사학위가 없고 석사학위까지만 있는데 그 사람은 박사학위도 있어. 가만히 앉아서 보면 얼마나 아는 것도 많을지 몰라. 근데 인기가 없어. 왜? 전달력이 부족해. 제가 보면 이 도로에 관한 것도 책도 쓰고 오랫동안 강의했는데
확실히 내가 보면 전달력이 부족해. 그래갖고 제가 새로운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했을 때 전달력을 어떻게 한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강의 들었으니까 이종실이 도로 강의 들었으니까 지금 강의 안 들어도 돼? 또 들어야 돼. 또 그래요. 다시 들어야 됩니다. 5년 전에 알고 있던 내 상식도 달라졌고 5년 전에 내가 전달하는 방법과 지금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요. 4개월 만에 제가 도로를 다시 강의하는데 4개월 전에 하는 거와 4개월 후에 하는 강의도 달라요. 동대문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부부가 경매하는데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로 나왔는데 보게끔 되면 이거는 공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경매를 안 알면 공자 우선 매수 들고 공자를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입찰에 들어와서 또 우리한테 지고 또 우리 집을 사겠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수가 있는데 2분의 1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이천시 장호는 단독주택이고 땅이 860평입니다. 근데 5억 4천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6,800까지 떨어졌습니다. 땅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필지인데 전부 다 무슨 용지죠?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인데 장원이면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하남이 아니라 분당에서부터 장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2년 전에 개통된 거 알죠? 저도 지금 우리 집에서 올 때는 항상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 여기까지 와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한 50분 걸렸었는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타가지고 오면은 그래도 좀 한 10분 정도는 빨라졌어요. 이제 시내는 길이 밀리다 보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로 20분 다니는 때 한 게 10분 줄어들었는데 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장원이 생겼기 때문에 장원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공장용지죠. 네. 다시 말하면 농지나 임야가 아닙니다.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 없고 여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 그러니까 농지 전용 비용을 어떤다? 16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내용 낼 것도 없고 임야인 경우에는 평당 그러니까 저 밑으로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10,000원 내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 용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땅이 이렇게 돼 있고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집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저기 토지 용지 확인이죠. 네. 여기 집이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근데 지적상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가 없습니다. 사람 도로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도로를 가지고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로가 있고 통로가 있거든요. 통로와 도로의 차이는 뭐죠? 통로와 도로의 차이. 인형은. 책 다 읽으셨다 그랬죠? 통로는 이제 사람이 되는 길이고 도로는. 도로는 차가 딱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틀린 얘기라 또 씩씩하게 하실 수 있어. 통로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양 통로고, 도로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도로인데, 무에서 구별이 되냐면은, 통로는 인허와와 관계없이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통로예요. 인허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통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것은 뭐냐? 건축법상 도로가 돼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됐을 때는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만들었을 때는 도로대장에 올리지만은 2011년 이전에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고 지적도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인데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건축법상 도로는 되는 겁니다. 근데 통로가 있는데 사용승낙을 안 받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건 통로지 도로는 아니야. 근데 사용승낙을 해주는 순간 그 통로는 뭐가 돼? 도로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통로와 도로입니다. 통로는 통로인데 내가 내 땅을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거든요. 개인 땅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거든요. 상속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땅인데 도로인데 저 사람이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데? 막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고 통로를 보고 막는 겁니다. 그러면 통로로 막았는데 민법에 의해서 통로로 보면 그 건물을 막은 거를 치우라 소리 못 합니다. 근데 그 통로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라 그러면 막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그랬다 보니까 아무 땅이나 다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통로가 있을 때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맨 땅에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 통로는 있는데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통로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될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고 통로는 돼 있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통로가 있죠. 우리 땅을 낙찰받는데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자 보면 여기에 공장이 건축허가가 났죠. 이 땅을 지나가 이 도로를 지나서 통로를 지나서 건축허가가 났죠. 이 통로를 지나서 여기 우리 땅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로야 도로야. 도로죠.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이런 땅이거든요. S1이라고 세컨을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있고 땅이 지금 850평이죠. 이 사람이 땅을 공장용지로 바꿔놨죠. 네. 공장용지로 바꿔놨다는 얘기는 형질 변경하고 건축허가가 받았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평지로 다 어떻게 한다? 정리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을 이렇게 쳐놓고 세컨을 작성을 했다는 얘기는 돈이 좀 있던 사람이 이 850평의 땅을 공장이 될지는 모르는지 하면서 담장을 쳐놓고 세컨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가 와서 살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로? 경매로 나왔죠. 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포장이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죠. 여기 옆에는 공장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잔디 같은 게 있고 여기 뭐 창고 같은 게 져져 있죠. 이 땅이 공장 용지로 돼 있다는 얘기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택지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공장 용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돈이 안 들어가는 땅이다. 저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한다? 투자를 하는 거를 권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가 좀 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공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땅이라고 봅니다.